안녕하세요. 경유련 상가교수 이영주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고향에 다들 다녀오실 텐데 외래에서 우리 산모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추석 기간에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오래 타도 되냐, 비행기 타도 되냐, 자동차로 몇 시간 정도 타야 되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임신 중 여행, 자동차 여행, 항공 여행 이 두 가지를 조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신 중에 가장 안전한 시기는 2분기예요. 2분기면 14주 0일부터 27주 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2분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여행 시기로 권고를 영국 산부인과 학회, 미국 산부인과 학회 여러 학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36주 이후에는 분만이 갑자기 될 수 있어요. 진통이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거리 여행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항공사에서도 36주가 넘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항공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 가장 안전한 여행 시기는 2분기 14주 0일부터 27주 6일까지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임신 중 여행이 뭐가 위험하냐? 임신한 여성들은 혈전색전증이라고 있어요. 혈전색전증이 말 그대로 다리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그 막힌 피떡들이 폐혈관으로 들어가서 폐색전증이 생기는 걸 말을 하는데, 임신 중에는 혈전 위험성이 한 10배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시간 이상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CDC에서는 4시간 이상의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서 혈전 예방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 여행을 가실 때는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방조치가 미국 산부인과 학회랑 영국 산부인과에서 권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분마다 5에서 10분씩 휴식을 하고 꼭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고, 차량 내에서는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 스트레칭을 꼭 하시고 2시간마다 휴게소에서 쉬셔야 돼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쉬시면서 조금 걸으시고, 그 이유는 다리의 정맥 활류를 좋게 하고 정맥 순환을 도움을 줘서 다리가 피가 정체돼서 혈관이 막히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4시간 이상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게 도움이 되세요. 압박 정도는 한 20mmH 정도, 의료용 1단계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금기사항이 좀 있어요. 당뇨병성 혈관병증이 있거나 심하게 하지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주시고,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탈수가 되게 되면 그만큼 혈전의 위험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200에서 250ml 정도 수분 섭취는 꼭 하시고, 피해야 될 음료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당연히 안 드시겠죠. 그리고 이뇨제 같은 거 드신다 그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혈전색전증을 예방을 하면서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제가 임산부를 위해서 올바르게 안전벨트 착용하는 방법을 질병관리청에서 가지고 온 사진을 넣어놨거든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밑으로, 허리 배에 나온 밑으로 안전벨트를 걸쳐서 하시고, 안전벨트가 닿는 부위에 이제 손수건이나 얇은 천 같은 걸 대서 편안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보시고 이제 추석 때 고향 내려가실 때 자동차 안에서 이 부분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행기 여행입니다. 비행기 여행은 외래에서 진단서를 많이 끊으러 오세요. 그래서 진단서를 끊으러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항공사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이런 진단서를 끊어 오시는데, 비행기 여행 역시 임신 시기별로 따지면 2분기 때가 가장 안전해요. 14주에서 27주 6일까지가 가장 안전하고, 3분기가 되면은 항공사에 별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진단서를 필요하고 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항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8주부터는 대부분 항공사에서 진단서 같은 거를 떼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2주부터는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는 비행을 좀 제한하는 항공사들이 있고, 36주 이상에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을 타지 말게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꼭 그래서 해외여행 가실 때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임신 확인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은, 물론 항공사마다 요구 내용이 다르지만 근처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진단서를 끊으실 때는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챙겨달라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 써주세요 하고 거기다가 제출을 해서 이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행기 타실 때 걱정을 많이 하는 우주 방사선이라고 있죠.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얘기를 하는 건데, 우주 방사선은 이제 노출량이 10시간 정도 비행을 한다 그러면 약 0.05mm GY 정도 노출이 돼요. 안전기준은 뭐냐면 50mm GY거든요. 그래서 50mm GY 이하에서는 태아 위험은 없어요. 그래서 10시간 정도 비행을 했을 때 0.05밖에 노출이 안 되니까 비행기를 항공을 타더라도 우주방사선 노출은 비교적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흔히 엑스레이도 많이 물어보세요. 가슴 엑스레이나 복부 엑스레이를 만약에 찍으면은 아기가 방사선 때문에 태아 이상이나 발달 지연이나 아니면 정신 지연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나요? 물어보는데,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엑스레이를 연속해서 한 1000번 이상 찍어야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이제 승무원 같으신 분들은 임신을 했을 때 계속 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간 노출량은 비행 빈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0.2에서 5mm GY거든요. 그래서 안전기준 아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모니터링은 이제 정기적으로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을 해서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도 똑같아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험 요인은 임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배 정도 색전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했고, 4시간 이상 비행도 위험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탈수가 돼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혈액이 농축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통로석보다는 창가석이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색전증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 비만이나 혈전에 병력이 있었거나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저분자 헤파린을 의료진 처방하에서 좀 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스피린도 일본에서는 저용량으로 좀 비행 중에 복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런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약물적 예방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전증 예방은 제일 좋은 게 스타킹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나 아니면 그거를 계속 돌려준다든지 그런 운동을 꼭 하시고, 2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도를 산책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자동차든 비행이든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